안녕하세요. 115만의 영광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겨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51화. 벌써 50화가 넘었습니다. 근데 촌놈 시리즈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대전에 들어가는 놈입니다. 도룡, 자이, 라피크.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갖다가 많이 기획을 했었는데 분양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레미안 트리니원이라든가 분당 TL1처럼 저희가 수도권에 좀 주요 단지들 좀 이슈가 될 만한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좀 뒤쪽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최근 올린 영상 3개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 영상을 지난주에 3개밖에 못 찍었어요. 원래 한 5개 정도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룡자의 라피크가 오늘 제가 지금 촬영 날짜가 11월 10날 월요일이거든요. 오늘 특공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순위가 있는 내일 11월 11일날 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서 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일단 도룡자의 라피크입니다. 저는 처음에 청약홈에 단지들 쭉 뜨잖아요. 그냥 무심 걸고 있어요. 처음에는 도룡자의 라피크. 왜냐면 이제 어떤 걸 찍을까 할 때 일단 단지명부터 좀 보게 되고 아무래도 일군 브랜드를 갖다 먼저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감기도 걸려 있었던 데다가 정신이 좀 혼미하다 보니까 약도 먹어서 도룡자의 라피크 그리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조금 뒤에 잠깐만 자이? 그 자이? 하고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이가 맞습니다. 자이에서 만드는 라피크. 대전에 들어가죠. 어디냐면 위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전의 가장 핵심지구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둔산 대전 청사가 있죠. 정부 대전 청사. 여기 보시면 여기 크로바라든가 목련 이런 애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간 도룡자에 어디로 가느냐? 뭐 대전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정부 대전 청사에서 위쪽으로 갑천을 건너가면 여기 둔산대교, 대덕대교 있잖아요. 여기 둔산대교 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마트시티 2단지, 5단지가 있고요. 이쪽에서 핫하죠. 이쪽 이 대덕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약간 경사가 좋죠. 서울로 치면 이제 예술의 전당 쪽 그쪽 경사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이제 대전 분들서 잘 아실 것 같고 요 끝에 도룡 삼거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대덕 터널 있고 이쪽이 이제 대덕 연구단지죠. 근데 요 삼거리에 딱 보이시나요? 도룡 자이 라피크 위성비로 보시면 여기에 요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4개 동이 들어가게 돼요. 뒤쪽으로 화봉산을 갖다 뒤로 두고 풍수지리적으로도 괜찮아 보여요. 이 앞이 탁 트여 있거든요. 이 홈페이지로 하시면 조망이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줍니다. 4개 동이. 요 삼거리 바로 앞에. 대전분들은 다 아시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도룡삼거리 바로 앞에. 이쪽에서 이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지금 뭐 큰 건물도 없기 때문에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6층짜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중고층 이상은 잘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공고 영상인데 기본 정도 살펴보고 수익성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일단 얘에 대한 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용자요. 큰 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용자, 도룡자이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도룡자의 용자. 원래 게임에서 쓰는 말이죠. 용감한 자, 이걸 줄여서 말한 건데 큰 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좀 말씀드렸지만 얘가 들어가는 곳이 대덕 연구단지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대전에서 둔산과는 좀 다르게 이쪽 이 주거지가 맞는데 이 대덕밸리라든가 이쪽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기 기업들 선생님들도 계신데 상당히 고급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둔산이 좋긴 한데 많이 구축화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대덕밸리 쪽에 직주 근접이 더 좋죠. 이쪽이 가깝고 뭐 전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고 그래서 고급 단지들이 스마트시티라든가 여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도룡 SK뷰라든가 도룡 폴에 미소지움 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라피크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에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 줄평 뽑아봤어요. 도룡자이, 큰덕, 대덕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인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는 대단지는 아닙니다. 299세대, 300세대 정도 급이기 때문에 소규모 단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얘를 갖다 대단지가 아니다 그래서 깎아내리기에는 그런 게 나름 하이엔드급을 표방합니다. 좀 이따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름 하이엔드급을 갖다 표방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특히나 여기 있는 단지들 가격 꽤 나가잖아요. 도룡 SK뷰라든가 여기 미소지움이라든가 얘네도 거의 300세대급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마트시티 2단지, 5단지도 350세대급 둘 다 그 정도예요. 즉 규모들이 크진 않아요.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대신 전반적으로 대전시장에서 고급화 이런 걸 좀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단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자, 그런 의미에서 대단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 다음에 지역 핵심 단지는 대덕 연구단지에 들어가는 이쪽이 단순히 직주 근접뿐만 아니라 뭐 대전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대덕초, 대덕중, 대덕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육 쪽도 상당히 좋게 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연구하는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제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 핵심 단지
특히나 고급 주거지로서 이런 측면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 도령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세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죠. 제가 역세권에서 괜찮은 거는 여기도 잠깐 비교해 드릴 건데 1호선 대동역 있죠. 여기 대동역 근처에 제가 영상 띄워드렸어요. 얼마 전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대동 2구역에 아테라가 들어가요. 이게 공공분양인데 거의 민간참이 공공분양급으로 나와서 저는 상당히 좋게 평가했거든요. 5억대였고 84가 더군다나 여기 대동역이 현재 1호선만 있지만 2호선이 교체하게 되잖아요. 교차점이 처음으로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철도 노선이. 그거에 따른 부동산 영향이 있을 거고 괜찮다고 좀 봤는데 이번에 분양이 아주 잘 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안 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도 좀 이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여하튼 역세권은 없어요. 이런 원도심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한적한 신흥 주거지? 로 각광받는 곳? 이런 곳으로 보면 됩니다. 아예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대덕 연구단지 내에 있는 어떤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뭔가 좀 희소성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차를 거의 다 이용하실 거고 굳이 역세권이라면 도령 삼거리가 중요하다. 위치가 이렇게 저는 오히려 봅니다. 역세권보다도 여기는 저는 전반적으로 처음에는 얘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분야가 40억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84형이 기본 분양가가 13억인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일감은 좀 비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동 2단지라 작년에 스위첸 같은 애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도안을 갖다 저희 영상들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지만 그쪽 단지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처음에 일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지 않고 주변 시세 이런 거 찾아보기 전에는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찾아본 결과로는 나름 하방경직성은 있을 것 같다. 뭐 드라마틱한 상승 이런 거는 떠나서 얘는 괜찮게 나온 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시장 흐름 파악할 수 있는 필수 단지기도 합니다. 대덕이라든가 도령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전의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대동2라든가 대동 2블럭에서 특히나 말씀드렸었지만 변화가 있을 거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전반적인 주택가의 상승이 일어났을 때 얘는 당연히 신축이고 고급 주거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 기타 화제성은 대전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 글쎄요 제가 뒤에서 보겠지만 완전한 하이엔드급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이엔드급은 규모도 어느 정도 되면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든가 완전한 하이엔드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대전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현재로서 하이엔드급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추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하이엔드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단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옳은 판단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면 될 겁니다. 뒤에서 일단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면요. 공고 영상이고요. 10날 사실 오늘 특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 11일, 12일에 1순위, 2순위가 있고요. 교통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도령 삼거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뭐 대전분들은 충분히 잘 아실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규모는 300세대 이하고 특공이 94세대, 일반이 205세대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26층 4개동이 들어갑니다. 이쪽에는 SK라든가 미소지음은 12층 정도가 되고요. 이쪽에는 스마트시티 2개는 30층이 넘거든요. 38층, 9층 되죠. 최고층이. 그 중간급 정도 높이로는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6층으로 4개동이니까. 입주는 28년 12월이기 때문에 3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하고 정확히는 1, 2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래서 입주대기 기간은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입주대기 기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정한 기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양가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매 6개월만 있습니다. 조건은. 자, 문제는 분양가인데 분양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무조건 부분에 나와 있는데 복잡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 84형이 제일 중요할 텐데 물량도 제일 많습니다. 13억에서 14.3억이 나왔고요. 120평이 20억에서 21억, 136형이 23억에서 24억, 175 펜트형이 2세대 있는데 40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사실 115형도 있는데 세대수도 적고 120평과 큰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여기서 일감은 이랬어요. 84형이 13억에서 14억? 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1차인데 이거 사실 의미 없습니다. 10%예요. 어차피 1, 2차 기간이 뭐 이렇게 길지도 않고 해서 발코니가 근데 확장 무상이고 유상 옵션이 무상이다. 근데 이게 나름 괜찮은 조건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시그니처 마감이라고 했잖아요. 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고급화된 인테리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산 싱크대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줍니다. 근데 무상이에요.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분양가에 녹아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하이엔드급에서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확장비, 여건 같은 게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무상이란 거는 여기에 녹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역으로 좀 깎아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차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세대 안내에 시그니처 마감재랑 인테리어가 있어요. 일단 시그니처 마감재 보시면 간단히 여기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주방과 유로모빌이 들어갑니다. 유럽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바스, 욕실이죠. 욕실 같은 경우에도 콜러 제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렌즈우드 같은 경우에도 팔맥 제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싱크볼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명품 바라짜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인테리어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마루는 강화 마루인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건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산 세라믹 패널 벽, 이 벽이 벽지가 아니라 패널을 쓰는데 이렇게 이탈리아산 게 들어가고, 또 벽면에 따라서는 친환경 시트 패널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리니어 조명이라든가 실링팬 같은 거 다 들어가지고요. 시스템 에어컨, 근데 시스템 에어컨은 뭐 LG나 삼성 거겠죠. 정확한 걸 이제 문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산 포세린 타일 현관 바닥이 들어가 줍니다. 바닥은 전반적으로 마른 것 같고, 이거는 현관 바닥이 이탈리아산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에 자동 중문도 들어가 줍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 중문이에요. 이게 이탈리아산 바닥이겠네요. 현관 창고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가구가 이탈리아산이 들어가 줍니다. 유로모빌 거 유명한 데예요. 고급화된 단지들이 꽤 많이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꽤 나가죠 이게. 물론 여기도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탈리아산 세라믹 주방 상판이라든가 주방 벽이라든가 이 상판도 전부 다 이탈리아산으로 들어가지고 우물천장 간접조명 다 넣어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럴이었나요? 싱크 수전이라든가 바라짜, 싱크볼 외국 거, 그 다음에 렌즈우드도 팔맥 거 들어가지고 빌트인 가전들이 들어가줘요. 가전도 원래 옵션으로 많이 넣는데 인덕션, 식기세척기도 들어가지고 광파 오븐까지는 다 넣어준다. 냉장고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냉장고는 직접 사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주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탈리아산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돼 있어요. 타일이 이탈리아산 타일이라는 얘기죠. 대리석 타일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비데 일창 양변기는 어디 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수전 및 도기는 코럴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합 환풍기라든가 이게 전부 다 옵션으로 들어가면, 복합 환풍기도 뭐 흰페리네 뭐 이런 데 거 쓰면은 보통 양쪽 합해서 150 정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주는 것 같아요. 무광 액세서리도 잘 들어가 주는 것 같고, 드레스룸 같은 벽 패널용으로 해주고 침실 붙박 이장도 다 들어가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고급화된 자재로 만든 인테리어가 들어가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무상이기 때문에 이 분양가에서 이걸 좀 뺄 필요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여하튼 실질적인 분양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서 기본 분양가에 더하는데, 얘는 이게 다 무상이라서 더할 건 없습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겠죠? 이렇게 돼 있고, 84형이 그래서 어차피 기본 분양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게 실질적 분양가인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확장면 에어컨 옵션 무상가액은 대략 1억 정도는 값어치를 하는 것 같다. 정확한 건 좀 더 계산해 봐야 되지만, 보통 민간 물량 하이엔드급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확장비가 보통은 84형 기준으로 2천은 넘어갑니다. 힐스 같은 경우에 보통 3천까지 가거든요. 한 여기서 2, 3천이고, 에어컨도 5개 기준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이 있는데, 보통 얘 지금 들어간 이탈리아산으로 다 깔아버렸잖아요. 그다음 외국산들로 여기저기 깔았어요. 제가 보기엔 안 깐 거는, 일반적인 하이엔드급에서 안 깐 거는 창호 있잖아요. 창호, 시스템 창호. 그거 갖다 뭐 독일 거라든가 이런 걸로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번에 분당에 들어간 TL1이 그랬는데, 얘는 그거는 어디 거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LG 정도 급은 해줬겠죠. 국산에서 최고급은 해줬을 것 같은데 외국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실과 주방, 그 다음에 기타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인테리어를 갖다가 고급화 시켰거든요. 외국산도 상당히 썼기 때문에 못해도 확장 에어컨비에 이 옵션까지 합하면 1억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1억 정도 계산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얘는 기존에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 다뤘던 단지들과 달리 실질 분양가에서 얘를 빼준 걸로 계산을 해보고 주변 시세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정도 인테리어 가격이 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실질 분양가 같이 계산할 겁니다. 좀 이따가. 평면도는 저는 무난이라고 일단 써놨는데, 무난하다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시면 84 주력이 이제 84EBC인데 포베이 판사님 잘 나왔어요. 그렇죠?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들어가줬고, 그다음에 복도 팬트리도 있고 현관 창고도 있습니다. 얘 제가 세대 창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에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튼 수납 공간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실외기실도 이쪽 드레스룸 쪽으로 빠져 있어요. 이 안방 쪽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잘 한 거죠. 근데 A형만 좋냐? 그게 아니라 B형이 오히려 더 좋아요. 특이하게 B형도 판상형 포베이 마통풍입니다. 근데 얘는 여기 알파룸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드레스룸 말고 알파룸이 들어가 있어요. 뭐 서재라든가 컴퓨터실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고, 드레스룸이 부족하다 싶으면 여길 또 옷방으로 쓸 수도 있죠. 그 외에 현관창고 팬트리 똑같이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외기실은 오히려 주방 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여기는 소음으로부터는 더 안방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A형보다 B형이 더 좋기도 하고 실제로 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공간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84C도 보시면 역시나 포베이 통풍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복도 팬트리, 현관창고 다 들어가 있고 드레스룸 잘 들어가져 있다. B형이 제일 나아 보이죠. 왜냐면 이런 거 다 갖춰져 있는데, 물론 드레스룸은 상대로 작아 보이지만 B형이 그래도 알파룸 이렇게 들어가줬으니까 얘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115하고 120은 비슷한데 포베이 판상형의 5개 공간으로 작은 베란다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식당 공간이죠. 식당 공간이 좀 거실을 침범하지 않게 따로 독립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드레스룸은 상당히 크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창고도 상당히 크게 잘 들어가져 있죠. 복도 팬트리도 여기 있고, 이쪽에 주방 팬트리, 여기 주방 쪽에도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팬트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알파룸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침실 2, 3이 있고 알파룸이 뭐 침실 2하고 3하고 같은 규모로 있어요. 아까 84B에 있던 알파룸에 비해서 제대로 된 방 크기로 볼 수 있는 알파룸. 120평도 비슷합니다. 115나 120이나 비슷한데 보시면, 그렇죠? 알파룸 있는 거, 나머지 조금 비슷하고 식탁 공간 따로 뽑아준 것도 잘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관 창고가 상당히 큽니다. 예, 현관 하나 크기로 들어가져 있어요. B형도 포베이 판상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좀 꺾여 있죠. 예, 그게 좀 차이점 정도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는 거실 쪽 보시면요, 완전 파노라마죠. 파노라마. 거의 3면으로 이렇게 개방적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가 식탁 놨을 때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136인데 얘도 뭐 50세대는 됩니다. 136도. 이 같은 경우도 이 꺾여진 부분에 드레스룸을 다 넣어버렸어요. 여기는. 그게 이제 좀 전에 왔던 형하고 다른 건데, 서재가 안방이 붙어 있습니다. 알파룸 공간처럼. 침실 2, 3 널찍하게, 침실 3에도 드레스룸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실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3면이 탁 트인 구조, 상당히 좋게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36B도 비슷합니다. 유사하다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잠시 보면 두 채인데 40억짜리 175 펜트하우스. 나무랄 데가 없죠. 5개 공간, 일단 발코니가 3개 정도 있고요. 그렇죠? 욕실도 하나, 둘, 셋, 넷, 욕실 4개가 있고요. 욕실마다 창문도 있고, 이쪽 보시면 드레스룸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침실 2, 3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 보조 주방 따로 있고 40억입니다. 여하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평면도는 제가 무난이라고 써놨지만 상당히 잘 뽑은 평면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난은. 자체 편의성은요, 커뮤니티가 있는데 피트니스, GX,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북카페, 카페,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보통 단지에 잘 안 들어가는 것들, 루프트탑 자쿠지와 카바나,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세대 창고 등이 들어가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단지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나씩 보면서 그 가격이 좀 나올만 하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여기에요. 좀 전에 인테리어 마감재하고 클럽 자이안이라고 그러죠. 보시면 일단 1층에, 지하가 아닙니다. 일단 1층에 들어가 주는 게 상당히 좋아요. 이런 게 운동시설 같은 거, 유리창 양쪽으로 이제 탁 돼 있어서 개방감이 있죠. 피트니스라든가 필라테스, PT룸까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카페라운지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여기가 300세대 규모에 이거 상당히 큰 거예요. 300세대의 이 정도 크기면은 여기 갔을 때 오히려 손님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모르겠지만 입주민만으로는 사용하기엔 되게 큰 거예요. 이 정도면은. 300세대급에서 상당히 여유롭고 한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관리비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 직원을 둬야 되잖아요. 그리고 골프 연습장 따로 있고,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뭐 세차라든가 이런 거 어차피 유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데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도 그런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루프트탑 옥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수영장인가 딱 봤더니 그건 폰드라 그러는데 이제 연못이죠. 연못. 수경시설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다가 요 끝에 요거 보이시나요? 카바나가 있습니다. 카바나 뭐냐면 자쿠지인 카바나, 즉 자쿠지를 놔주고 여기에 카바나, 소파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자쿠지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요 소파 놓여져 있죠. 이게 자쿠지 공간, 그다음에 카바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용료를 내고 쓰겠죠, 옥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수영장을 넣어줬으면 사실은 수영장 기획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수영장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자쿠지만 양쪽으로 2개를 넣어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자쿠지가 하나, 2개거든요. 이게 뭐 여기 수영장을 인피니티 풀 같은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세대수와 관련했을 때 관리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뭐 설계를 했을 때 그게 반려됐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고급화 시킨 거죠. 샤워실이 각각 있어요. 따로따로 요 각각 자쿠지 카바나에 딸린 샤워실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겨울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여기 보니까 뭐 차양 시설처럼 돼 있어서
충분히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파티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겨울에 저는 이용할 것 같아요. 만약 이용만 하게 해준다면 눈 내릴 때 노천 온천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하튼 이런 것도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우나도 있습니다. 2층에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고 그 앞에 휴게공간과 사우나가 있어요. 다만 사우나가 아주 큰 규모는 아니죠. 세대수 자체가 300여 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이 하나인 것 같아요. 건식 사우나 있고 온탕 정도. 사실 사우나는 열탕과 냉탕이 핵심인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그래도 규모에 맞게 건식만 넣어주지 않고 그래도 온탕이라도 하나씩 넣어준 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조감도는 나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하고 휴게공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북카페와 웰컴 라운지가 있습니다. 북카페는 이제 교보문고에서 북큐레이션, 그러니까 교보문고에서 협약을 맺어갖고 책 같은 거 교체해주고 이런 거죠. 그럼 북카페, 도서관인데 이 크기도 300세대 규모치고는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인 독서실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동마다 총 4개 동이잖아요. 각 동 입구에 이런 식으로 동별 라운지가 있습니다. 손님 왔을 때 뭐 간단하게 앉아서 대화하거나 이럴 수 있을 때 쓰고, 근데 뭐 사실 카페가 있어서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는데 없는 것보단 좋죠. 그냥 우편함만 있는 것보단 훨씬 좋죠. 로비가 이렇게 있는 게 각 동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루프탑, 그다음에 여기 사우나라든가 카페라든가 시설들이 이 규모에 맞게 300세대 규모에 맞게 잘 들어가 주지 않았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다른 단지들하고 비교할 때 이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주차는 좋죠. 2대1입니다. 이번 주에 분양하는 애들이 주차가 다 좋아요. 반포에 들어가는 트리니언이 일단 2대1인데 분당 K1도 1.7대1 충분하다고 그랬죠. 그 정도면 여기도 2대1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쪽 지역에서도 거의 탑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시티가 좀 더 많아요. 2.5대1이긴 합니다. 교육은 뭐 대전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대덕 초중고가 있습니다. 바로 엎어서 코 닿을 때 대덕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대덕초 있고 요 밑쪽으로 대덕 중학교가 있죠. 대전에서 절대 꿀리지 않는 학원은 바로 앞에 둔산입니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선 대전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성은 마찬가지죠. 뭐 바로 둔산이 앞에 있고 대덕도 있고, 대덕은 약간 뭐랄까요, 뭐 번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한적한 어떤 의미의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시설들, 그 다음에 자체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조감도에 아래쪽에 근린시설이 있습니다. 상가들. 여기 또 따로 주차가 한 70여 대 정도 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에 얼마나 근린시설이 쉴 수 있게 들어가 줄까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조건, 컨디션을 갖고 있는 단지인 건 맞아요. 문제는 이 분양가죠.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처음 영상을 찍으려고 자료 조사하기 시작할 때랑 조사한 다음에 좀 달라졌는데 자기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주변 단지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좀 잡아왔습니다. 몇몇 단지를. 일단 도룡자이 라피크가 28년 12월, 사실은 28년이긴 한데 거의 29년도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84 기준 13억에서 14.3억이 나왔고, 136이 주변 단지와 비교할 때 좀 필요해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23억에서 24억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써 있는 건 26층이고 세개동이라는 뜻입니다. 26층 세개동이고 주차는 2대1, 세대수는 299세대. 어디를 비교할 거냐면 좀 전에 잠깐씩 언급드렸던 요 두 단지, 이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는 단지거든요.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도룡 SK뷰하고 그 다음에 도룡폴의 미소지음, 이 두 단지 비교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스마트 2단지와 5단지를 비교해 드릴 겁니다. 일단 정리해놨습니다. 연차순인데요. 이쪽이 가장 최신축입니다. 도룡폴의 미소지음은 20년도에 들어왔어요. 아직 준신축이죠.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 84가 지금 현재 9억에서 9.6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얘죠. 한 12층짜리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어요. 높이가 적다 보니까. 232세대. 이번에 들어온 자이버도 좀 작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평수도 있어요. 80평, 즉 61형. 한 24평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105형 있고, 얘네들 110AB가 얘네가 84거든요. 얘네들 시세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최근 실거래가들 25년 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고가격의 요구입니다. 9억에서 9.6억 정도. 즉 도룡자이 라피크보다는 싸죠. 3, 4억 싸요. 근데 얘가 전고점이 있습니다. 12.4억까지 갔던 아파트예요. 21년 전고점 때. 그 다음에 도룡 SK뷰입니다. 얘도 2018년. 큰 차이는 없죠. 미소지음하고 18년도 들어갔고, 위치는 뭐 대전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미소지음 앞에 있습니다. 요 단지고, 얘도 역시나 8개 동 정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정리해 드렸는데, 얘는 좀 더 비쌉니다. 오히려 10억에서 11억.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 같은 게 있겠죠. SK뷰라고 하는. 근데 이번에 들어간 자이도 브랜드에서 밀리지는 않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 지금 84가 10억에서 11억 정도 선에 올해 거래가 되고 있고, 127형은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136형과 좀 유사해서
평형대가 유사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얘는 15에서 1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4 전고점은 12.6억에서 13억 정도 나갔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하고 얘 도룡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두 단지는 대략 라피크가 들어갔을 때 8년에 10년 차 나가게 돼요. 걔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84 기준 봤을 때는 얘가 3, 4억 정도 비싸게 나온 겁니다. 지금 자이가. 근데 아까 옵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옵션 1억을 갖다 좀 이따 계산해 볼게요. 여하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대전분들 잘 알시겠지만 이쪽에 있습니다. 한비탑 오른쪽에 있죠. 두 단지가 붙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들어갔어요. 즉 라피크하고는 20년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얘네 두 단지 모두 84형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대전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단지는 최근 들어서 올해 11.4억에서 13.5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고 5단지 같은 경우는 12.4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134가 있어요. 2단지, 3단지 모두. 이번에 136 자기가 분양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있는데 2단지 134는 올해 들어서 20.6에서 21억 선, 그다음에 5단지는 18.9억에서 20.5억 선. 유사하죠? 대략 20억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은 얘네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2단지 같은 경우에 20층에 39층, 그다음에 5단지는 30배 39층이고 3개 동식이고 주차는 2.52대 1 좋죠. 그다음에 세대수 357세대, 351세대. 도룡 SK뷰는 9에서 12층 8개 동이고 주차는 1.42대 1이고 383세대. 미소지움은 12층짜리 7개 동이고 아까 제가 8개 동이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다음에 1.6대 1 주차는 그다음에 232세대. 즉 얘네들 보시면 규모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번에 자이하고 200에서 400세대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이가 300세대 규모니까 유사해요. 층수에서 좀 차이가 있고 주차 대수에서 중간급 정도 이번 자이가, 왜냐면 2.5대가 있으니까 스마트시티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연차입니다. 연차. 즉 도룡 SK나 미소지움보다는 대략 10년 차,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쪽보다는 대략 20년 차가 나요. 라피크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해둔 겁니다. 8에서 10년 차 도룡단지 84형, 즉 SK하고 미소지움 말하는 거죠. 얘네보다는 3, 4억이 상향돼서 나왔어요. 뭐가? 84형이. 즉 도룡 SK가 10억에서 11억인데 얘가 13억에서 14.3억에 나왔으니까 대략 3, 4억 비싸게 나왔단 말이에요. 다만 전고점이 있어요. 이 도룡 SK가 전고점이 12.65에서 13억까지 쳤었습니다. 21년도에. 그거에 비해서는 1억 정도 비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옵션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번에 라피크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옵션을 좀 더 무상으로 주는데 그게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상당히 고급화된 옵션이에요. 대략 1억 정도는 된다고 그랬죠. 확장비하고 에어컨까지 다 포함했을 때 적어도 1억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민가 분양에서 그냥 옵션을 풀어버렸을 때 그럼 결국은 이 분양가 13억에서 14.3억에서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도룡 SK보다 2억에서 3억 정도 비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욕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서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SK뷰하고 이 라피크하고 10년 차인데 2억에 3억 정도 비싸다. 더군다나 도룡 SK뷰가 커뮤라든가 주차가 라피크보다는 딸린다고 저는 봅니다. 들어서 봤는데 SK뷰의 커뮤니티가 이번에 들어오는 라피크의 어떤 커뮤니티, 좀 전에 보셨던 커뮤니티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과거 아파트이기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라피크는 나름 하이엔드를 표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커뮤라든가 주차가 잘 갖춰져 있어요.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봤을 때 10년 차이와 커뮤니티 주차를 봤을 때 8년 차이, 10년 차인 도룡 SK뷰나 미소지움에 비해서 2, 3억 비싼 건 옵션 고려했을 때 비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시티 2호 단지인데 여기는 더 차이가 나죠. 20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시티가 얘가 들어갈 때, 라피크 들어갈 때 20년 차가 된다고 해서 나쁜 아파트가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 스마트시티가 현재 지금 가격이 이래요. 단지에 따라서 거래 양이라든가 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비슷할 거거든요. 물론 앞에 조망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얘네가 지금 12억에서 1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대략. 이 단지 비싼 건 13.5억에 팔린 것도 있고. 그럼 얘보다는 라피크가 지금 분양가가 1억, 2억 정도 비싸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얘가 옵션이 1억이 있으니까 라피크가, 그럼 사실은 스마트시티 2호 단지 현재 실거래가와 그냥 유사하게 나온 거라 볼 수도 있어요. 뭐가? 드롱자이 라피크 84형이. 그렇잖아요. 그럼 이 스마트시티 2호 단지에 비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커뮤니티는 좀 더 우수하죠. 아무래도 2008년도에는 서울에서도 커뮤니티 개념이 없던 시절이에요. 2009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가 반포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여기는 커뮤니티가 없을 겁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도 없었고, 따라서 라피크는 그런 커뮤니티를 갖춰줬고, 주차는 유사해요. 스마트시티도 2.5대 1 규모이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옵션을 고려했을 때 현실 거래가, 스마트시티 2호 단지의 현실 거래가와 라피크 분양가 유사한 데다가 20년 차가 난다는 거.
근데 커뮤는 더 우수하죠, 당연히 라피크가. 즉 20년 된 구축, 완전 구축으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라피크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이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라피크가 그렇게 욕먹을 가격으로 나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대정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위치에 대한, 입지에 대한 개념은 저보다 당연히 대정분들이 더 훌륭하실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서울 촌놈인 제가 보기에는 둔산 쪽에 물론 이 스마트 시티가 가깝고 특히나 갑천 수변을 이용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좋긴 한데, 그렇다고 20년 차 나서 새로 들어가는 이 라피크 위치가 나쁘냐, 대덕 전체 단지에서 위치라든가 직주 근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교육 측면에서도, 교육 측면에서 사실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여기는 대덕초고 여기는 대덕초등학교 분교라는 게 차이인데, 이쪽 분교는 학급당 인수가 9명이고 라피크가 가게 될 대덕초는 22명이에요. 이건 호불호가 오히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적은 게 좋을 수도 있고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여하튼 교육열이라든가 이런 거는 차이가 없을 테니까 중고등학교까지 거리는 뭐 유사하고 학원까지야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다른 점은 다 비슷한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여기가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스마트 시티가 아니다 이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 호불호를 감안하더라도 20년 차인데 스마트 시티 현 실거래가와 유사하게 분양가 나온 거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나쁜 가격은 아니지 않나? 라피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입지 분석 여하에 따라서, 즉 스마트 시티 쪽이 더 낫다, 아니면 이 도룡상거리 쪽이 더 낫다, 그거에 따라서 혼동은 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인 도룡단지 시세, 즉 도룡 SK뷰라든가 미소지움, 물론 미소지움 좀 소형평이 있어서 그런데 특히나 도룡 SK뷰에 비했을 때 얘하고도 10년 차이 나거든요. 이랬을 때 시세를 봤을 때 라피크의 가격이 마냥 비싸다고 할 만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처음에 사실 대동 2구역이라든가 작년에 스위치엔도 제가 해드렸고 힐스테이트 도안 때도 있었어요. 거의 여기 써놨거든요. 힐스 도안이 1년 정도 됐죠. 7억에서 8.3억에 옵션 포함가입니다. 분양을 했고 스위치엔은 5.8에서 6.2억이었어요. 하나 구장 바로 건너편에 생긴 거죠. 그다음에 대동 2구역이 이건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제가 영상 띄워드린 지. 요거 세 개 다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대동 2구역은 5.6억에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했을 때 거의 2배, 도안의 2배고 스위첸에 비해서도 2배가 넘고 대동 저가에 비해서는 거의 3배이기 때문에 일감은 비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쪽 도룡 쪽 단지와 스마트시티 단지 비교해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건 이런 식으로 분석한 거고, 제가 대전에 뭐 거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쪽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저는 스마트시티 2호 단지의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입지와 라피크 입지가 큰 차이가 있느냐, 20년 차의 연차를 상쇄할 만큼 그런 게 아니라면 라피크가 적어도 아주 비싸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치평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도룡 8년에서 10년 차, 즉 도룡 SK라든가 미소지움 말한 거죠. 그 단지들에 대비해서는 연차가 10년 차이가 나게 돼요, 라피크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커뮤하고 주차에서도 라피크가 낮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현재 도룡 SK 실거래가와 라피크의 어떤 차이 2, 3억 정도 옵션 포함했을 때 이거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지 않을까, 투자하기에 그 생각이 들었고요. 스마트시티 2단지, 5단지와는 입지적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호불호를 떠나서 20년 연차와 커뮤니티 존재, 주차는 큰 차이 없잖아요. 지금 스마트시티하고 현실거래가 유사하게 나온 거거든요, 라피트 분양가가. 그거는 괜찮은 걸로 판단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자체 커뮤가 저는 조금은 아쉬워요. 라피크가 하이엔드를 지향할 거면 딴 데는 아니고 루프트탑, 거기 갖다 아예 수영장으로 인피니티 풀로 해줬으면 좀 더 확실하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그랬으면 이 분양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도 개인적으로는 열탕과 냉탕이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약간 아쉬운 거지 규모에 비해서 나쁘게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고급 주거지라는 이쪽 전반과 아직 둔산 쪽이 재건축이 안 됐잖아요. 이 크로바나 목련부터 시작해서 얘네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하이엔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는 갖췄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단순 커뮤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측면에서 유럽산으로 다 깔아버린 거, 그건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전략을 잘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원래 조용한 곳 선호 지역이라 문제는 없겠지만 근린 시설은 부분적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어요. 뭐냐면 이쪽이 조용한 곳이잖아요, 한적하고. 따라서 여기에 뭐 근린 시설,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에 뭐가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지역인 걸 아시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썰렁하면 뭔가 좀 분위기상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사실 이쪽이 뭐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곳은 아닌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는데 이쪽도 이제 뭐 제가 옛날에 가봐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리고 이 거리뷰로 좀 보긴 해봤는데 여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한적한 느낌의 그런 곳이잖아요. 북적북적대는 이런 동네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쪽 전체가 대덕 단지 자체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글린시설이 많이 채워질까? 금방? 괜찮은 것들로 이런 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채워지면 좀 썰렁한 느낌 나게 되거든요. 그런 리스크 물론 아파트값 영향이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의적인 측면이긴 한데 여하튼 그런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고 선호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이런 조용한 곳 선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황금성은 다른 문제다. 즉 여기를 들어갔는데 이걸 내가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을까? 이 문제. 이 문제는 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근데 뭐 사실 여기 들어갈 정도면 상대적으로 대전 부동산 가격 봤을 때 뭐 그런 황금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단점 아닌 단점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미래 가치는 뭐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은 2호선 개통에 따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방시장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안 좋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이클의 문제고 서울도 안 오른 데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반포가 2008년도에 레미안 퍼스티지 분양되고 나서 계속 그쪽에서 재건축이 터지다 보니까 거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게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번 주에 분양하는 트리니엄 말고 분당의 티르원이라든가 얼마 전에 철산자이라든가 아니면 방배 쪽 분양 같은 것들 이런 거 그다음에 잠실에 이제 얼마 뒤면 이제 잠레아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신축들이 이제 중간 가격 맞춰줄 거고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물론 지방도 대구처럼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곳은 쉽게 반등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방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데가 크게 두 군데인데 하나가 부산이고 하나가 대전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에 분양가 중개서 6, 7개 단지 해드렸고 또 조만간 해드릴 것 같은데 거기는 이미 정고점을 향해서 기축단지들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준신축 중심으로 해서. 규제도 피해갔고 부산은 당연히 지방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대전도 당장은 아니지만 이 2호선 개통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여드렸던 게 한 달치 안 된 아까 보여드렸던 대동이고요. 거기 공공분양이지만 아테라가 만들어서 고분양가 논란이 나서 지금 분양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대전에서는 아직 1, 2호선 교차되는 걸 경험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물론 대전은 2호선이 트램이기도 하고 교차 지역이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가 돼요. 보통은 1호선 있고 2호선이 교차하면 접점이 두 군데여야 되는데 대전은 몇 군데 더 있거든요. 특히나 원도심 쪽에서. 근데 거기서도 이제 주거 지역이지 않은 것도 빼놓으면 몇 군데가 안 되고 대전도 그런 교차 지역부터 시작해서 상승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교차하는 지점 말고 2호선이 개통되는 곳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도안이잖아요. 이런 데들의 어떤 가격이 당연히 상승 압력을 줄 겁니다. 그런 데가 올랐을 때 1차적으로 영향받을 게 둔산 재건축일 거고요. 왜냐면 재건축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도안이나 이 원도심 아파트들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급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도룡에 있는 이 단지들의 어떤 가격도 상당 압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2호선 개통이 1차적으로는 1호선하고 저점이 있는 지역들에 큰 영향을 줄 거고 또 하나 아예 여기 없다 신설되는 2호선 45개역 정도 되잖아요. 여기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단지들 신축부터 시작해서 오름세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영향을 얘한테도 미칠 겁니다. 대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거에 영향을 당연히 신축이잖아요. 얘도 받을 겁니다.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해당 지역, 도룡동 말합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하이엔드 표방단지. 그러니까 얘가 하이엔드 표방했어요. 근데 뭐 완벽하게 수영장까지 들어간 하이엔드는 아니잖아요. 세대수가 좀 더 많으면 오히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세대수는 300세대 규모급인데 이쪽 대전 이쪽에서 특히나 도룡 이쪽에서 얘가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 단지들이 다 350, 380 많아야 뭐 이 정도 규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가장 최신축인데다가 컴뮤라든가 이런 게 잘 갖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하이엔드를 표방했는데 문제는 뒤에 하이엔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진짜 괜찮은 놈이 어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다 수요의 효용한계라고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하이엔드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이엔드를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뽑아서 여기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에 들어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여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호하는 곳은 아마 둔산 쪽일 거예요. 따라서 이쪽에 하이엔드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하이엔드급이 나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즉 SK 도룡이나 이 스마트시티가 들어갔지만 그 뒤로 얘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거의 근 10년 걸린 거잖아요. 이것처럼 다음 단지가 들어오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좋은 단지가 나오긴 할 거예요.
다만 해당 지역 도룡동에 이런 하이엔드를 표방한 단지가 제대로 갖추고 들어오려면 또 한 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보기엔 여기 조망도에서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대전을 내려다보는 그런 입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이쪽 어떤 분이 이제 이쪽 위쪽에서 사진 찍은 걸 갖다가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조망을 제가 가늠해 봤는데 뭐 대전 전체를 호령하는 길 위의 용이잖아요. 도령이 길 위의 용머리 위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분양가고 큰 문제는 없는 얘기지만 둔산 개발도 이루어질 거고 찐 하이엔드급도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죠? 특히나 둔산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여기 재건축되면서 재정비되면서 여기 들어올 시기도 됐고 가격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점점. 근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을 거고 특히나 이쪽 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지가 않잖아요. 더 자리가 있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미래가치. 그래서 뭐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이럴 수 있겠네. 뭐를? 아까 제가 한 줄평 처음에 이거 했잖아요. 용자여 도룡자이 큰 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얘가 일감과 다르게 분양가가 그렇게 비싸게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추후 미래 조건도 봤을 때 얘가 갖고 있는 뭐랄까요 위상? 여기에 비슷한 단지가 나올 가능성이 단기간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대전 개발을 정확히는 또 어디서 어떤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단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부사항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에서 제가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나 제가 지방분양시장 다룰 때는 수도권이면 막 팍팍 말하는데 지방시장 다룰 때는 제가 멈칫멈칫하게 됩니다. 오늘 좀 그랬는데 투자는 개인적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방문해 본 건 아니고 대덕 연구단지를 제가 방문 안 했던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사실 이쪽 대전 쪽 한번 가보긴 했거든요. 이쪽을 방문한 지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분위기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여하튼 그래도 제가 뭐 매일 있는 곳은 아니라서 자주 보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분들이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이걸 혹시나 청약하신다면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오늘 뭐 대동 2구역이나 이런 데 말씀드린 것도 참고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대전도 많이 다뤄서 뭐 이쪽에 청약하시는 분들 저희 회원님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 챙겨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번에 청약을 여기 넣으신다면 좋은 놈 좋은 쪽으로 당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5만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 공식 단톡방을 아래 첫 댓글에 달아드릴 건데요. 뭐 들어오시면 그냥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에 관해서 대화 나누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측면에서는 답변 드리는 이런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진 느낌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대전은 조만간 또 다루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지 분양보다도 전반적인 지방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대전은 짚을 수밖에 없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부산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상향할 가능성이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부산하고 대전은 특히 사실 청주 쪽도 좀 그렇고 한데 여하튼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